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항상 소개를 너무 멋지게 해주셔가지고 부담도 되고 또 감사하기도 하네요. 저는 MBC 아나운서 출신 김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리사손 교수님과 그리고 크레버스의 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었는데요.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로서 느껴지는 것들도 참 많았고 우리 아이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시간 함께 실시간으로 못 하시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녹화된 게 또 나가기도 하죠. 네. 그 방송분을 자녀분에게 공유하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은 이야기로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선배이면 좋겠다 싶은 선배님들을 모셔봤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재현 씨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지금은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3학년 재학 중인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진로는 계속 수학을 공부해서 그 대학원 유학을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으시죠, 공부가? 네. 재밌으니까 이제 계속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네. CMS에는 어느 정도 인연이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CMS를 초등학교 때 사고력 반을 다닌 다음에 영재관을 거쳐서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손주현 학생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혜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손주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다양한 창업이나 마케팅 직무나 그런 다양한 진로를 탐색을 하고 있고, 영어 학원의 초등부인 에이프릴을 10살 때부터 다녀서 이제 청담호학원의 마스터 레벨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다닌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초3 때부터 중3 때까지, 네. 초2 때부터인가요? 초3 때부터. 초3 때부터. 네. 그럼 꽤 긴 시간을 네, 한 학원에 뿌리 박은 셈인데 근데 그 전에 영어 백그라운드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영유 나왔어요, 혹시? 영어 유치원을 나오지는 않았고 그 전에 잠깐 무슨 그 집 주 근처에 있는 영어 이렇게 프로젝트 하는 그런 거를 다녔던 것 같은데 너무 예전이라서 잘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한 건 거의 청담호학원과 네. 에이프릴에서 만들어졌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 얘기 좀 이따 다시 나눠볼게요. 자, 그리고 준호 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통계와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학부 대학원에서 그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졸업하고 나서 빅테크 펌에 취직을 하고 거기서 일을 좀 하다가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있으면 창업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저랑 같은 표정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아이도 잘 키워서 저기 있는 친구들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엄마 미소 지으면서 계속 같이 해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또 여쭤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사전 질문을 미리 추려봤습니다. 100분 이상이 누적된 질문을 뽑아서 제가 좀 궁금한 것들 대신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사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약간 공부도 좀 상승 곡선 이런 게 좀 있잖아요. 필요하고 그 흐름 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오히려 초등 때 너무 두각을 나타냈던 친구들이 중고등 때 가서 맥을 못 추거나 생각보다는 잘 못할 때 이럴 때 걱정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손준 학생은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 때 두각을 나타냈던 친구들이 중고등에 가서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는 그 얘기에 정말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실제로 주변에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약간 그 중에 하나였던 약간 반대 케이스였던 게 저는 오히려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특출난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냥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공부도 그냥 그럭저럭 잘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못 빠지는 건 없었는데요. 다 잘 채웠는데요. 그냥 다 평균 정도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친구들 중에 진짜 똑똑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던 친구들 중에 좀 길을 잃는
경우를 많이 봤어서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자기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 초등 저학년 때 엄마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어머 쟤는 저렇게 잘한다는데 쟤는 저 학원에서 몇 레벨이라는데 이런 것 때문에 조바심 내거든요. 정작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었을 초등 저학년 때. 그런데 공부법 얘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그럼 나에게 맞는 공부법은 어떻게 찾는 거예요? 저는 학년별로도 다르지만 개인별로도 정말 각자 다 다르다고 생각해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내 공부법에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자기주도성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 좀 강제적으로 끌어줄 수 있는 학원을 다닌다든지 혹은 오히려 너무 끌려다니면 공부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좀 자습 시간을 많이 갖는다든지 그렇게 좀 자기한테 맞는 거를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찾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잠은 몇 시간 잤어요? 고등학생 때? 근데 저는 진짜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잠은 필요한 만큼 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졸리면 어차피 그쵸. 수업 시간에 집중도 안 되고 자습 시간에도 계속 졸게 되고 그러니까 잠은 충분히 자되 깨어있는 시간을 소홀히 보내지 않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 고등, 중등도 너무 충분히 자서 제가 종종 걱정을 하지만 어쨌든 효율적인 면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학원 찾을 때도 나에게 맞는 학원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준호 씨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에게 맞는 학원 찾는 법. 제가 생각했을 때 학원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아이들은 그 반에서 평균 정도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반에서 본인이 평균을 할 수 있는 학원을 찾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많은 학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학생들이 많은 학원에서 시험을 보고 본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본인의 약점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다는 게 대형 학원을 얘기하는 건 또 아니죠? 한 클래스 몇 명 정도? 한 클래스가 많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학원에서 시험을 봤을 때 전체적인 등수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이제 뭐 막 10명, 20명 이렇게만 되면 표본이 적다 보니까 네네.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힘든데 좀 더 대형 학원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찾기가 수월하겠죠. 전체 수가 커서 그러니까 평균이 약간 나의 진짜 위치를 알 수 있는 그걸 네네. 알 수 있는 그 얘기시구나. 알겠습니다. 공부를 평균적으로 하는 학생이 수혜자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엄마들 사이에서 우리 애는 거기 렌트비 내주러 가잖아 이렇게 얘기도 막 하고 그런 말들 있는 거 아시죠? 네네. 네. 재현 씨는 어떤 학생? 아니 뭐 당연하겠지만 네. 학원의 자랑이었겠죠? 네, 저도 그 방금 준호 형 되게 약간 동의를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나의 학원에 저보다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그럼 제가 약간 조금 비교되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네, 네. 그게 뭐 남들과 항상 비교를 하는 게 마냥 좋은 것만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 같아서 나름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어야 네, 네. 내가 좀 앞으로 치고 나갔다. 아, 그쵸. 네. 근데 재현 씨도 그러면은 초등 때 잘하던 친구들이 중고등 때 좀 약간 두각을 못 드러내는 경우 많이 만났었어요? 사실 제가 그 증인 아닌 증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그 중학교 때 내신 성적이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재현 씨가요? 네. 혹시 물론- 학교는 어디였는데요? 저는 그냥 그 지역 근처 중학교에 나왔었는데요. 네. 근데 뭐 제가 물론 지금 전공이 수학 점수는 괜찮았는데 사실 다른 과목들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왠지 한번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지 못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저 네. 실제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한 뒤에는 제 고등학교는 이제 그 기숙사 학교였다 보기 때문에 뭔가 좀 개인이 자기 공부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 공부법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은 뒤에는 좀 그 뒤로는 성적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거의가 아니라 최고의 고등학교와 최고의 대학교들을 다 다니고 나온 학생들이 또 공부법을 찾지 못했던 시간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구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부법 찾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렵고 막막할 것 같아요. 준호 씨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찾으면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공부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의 선배들이나 선생님들께 이제 조언을 구해서 그럼 뭐 공부법 1, 2, 3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치면은 본인에게 하나씩 시도를 해보면서 가장 맞는 공부법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얘기는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이건데 애들이 제일 주장하는 거는 나는 올빼미판데 야행성인데 왜 일찍 자라고 하냐고. 준호 씨는 어느 쪽이었어요? 저는 늦게 자고 늦게까지 잤는데요. 네. 아 그래도 또 서울대 가는군요. 아, 네네. 그리고 저는 기숙사에는 공부할 걸 안 들고 가자가 모토여서요. 어머. 그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그 자습 시간에 항상 최대한 집중해서 다 끝냈던 것 같고 아. 기숙사 가선 노느라 늦게 잤습니다. 아. 갑자기 할 말을 잃게 만드는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영상 시청하시는 부모님들 되게 많이 물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학원 선택할 때 엄마의 입김이 더 많이 작용했을까? 아니면 스스로 엄마나 이 학원 보내줘 했을까?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서울대생 선배님들은 또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재현 씨는 어떻게 학원 찾았었어요? 일단은 네. 사실 그 초등학생, 중학생 때는 저가 저한테 맞는 학원이 어떤 것이고 공부법이 맞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몰랐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약간 부모님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로 그 고등학교 때부터는 제가 이제 약간 주도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약간 자녀는 초등학생, 중학생이 좀 많다고 들었었는데요. 네, 그런 친구들은 사실 자기한테 맞는 공부법이 아직 뭔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그런 친구들을 약간 학원이나 그런 거 정해주는 데 있어서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릴 땐 특히 주현 씨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을 다 같은 학원 다녔는데 그럴 수 있었던 건 누구의 뚝심일까요? 처음에 그 에이프릴을 들어간 거는 당연히 부모님이 이제 추천을 해서 들어간 거였지만 저는 그 이후로 거기에 남아 있었던 건 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실제로 이제 부모님께서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가실수록 좀 내신 위주의 학원을 다녀보지 않겠느냐라고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냥 제가 버텼거든요. 그냥 여기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버텨가지고 거기 혹시 잘생긴 친구가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었고 그 청담학원의 학원 그 수업 방식이 저한테 되게 잘 맞는다고 느껴져서 내신 학원을 가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영어가 싫어질 것 같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다니기로 했던 것 같아요. 야, 중3 때까지 다녔다는 건 진짜 뚝심이거든요. 네, 내신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현 씨는 사실 일반고를 졸업했어요. 일반고에서 서울대 가려면 거의 전교 1등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랬죠?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그렇기는 했는데. 네, 그렇게 알았어요. 네, 네. 저희 학교에서 저만 서울대를 온 건 아니었어가지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상위권을 유지하면 네. 노려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공부만 하면 할수록 할 게 더 많아 보이고 내가 더 부족해 보이는 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태도잖아요. 중간에 슬럼프나 아니면 내가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이 어려움은 없었어요? 저는 승부욕이 진짜 강해서 오히려 그런 성격 때문에 또 슬럼프를 겪었던 적도 있기는 한데 왜냐면 투자한 거 대비 성과가 안 나오면 너무 속상하고 그러니까. 근데 또 제가 좀 긍정적인 성격이라서 그러니까 그 과거의 미련을 별로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거를 보고 달려나가는 게 가장 필요한 태도인 것 같아서 조금 시험을 뭐 못 보거나 실수를 했다거나 하더라도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빨리 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잊기 위해서 나만의 방법, 힐링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건 그냥 시험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거. 그래야 빨리 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전에 했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되새기는 거? 그 정도가 최선인 것 같아요. 전교 1등도 시험 마지막 날은 놀죠? 그럼요. 놀아야죠. 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적을 높이기 위한 과정들에 대한 질문들을 저희가 많이 좀 여쭤보고 있는데, 손주연 학생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해 준 건 사실은 나름의 법들을 찾아가지고 갔다라는 것들인데, 준호 군부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슬럼프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네. 그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원래 수학 공부만 했었는데요. 학원 측의 권유로 이제 갑작스럽게 영재고등학교를 준비해보지 않을래? 이래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거의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제 학원에서 그냥 수학을 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가장 높은 반에 처음에 넣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반에 있던 친구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대부분 서울과학고등학교 동기가 될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 반에 처음 들어가서 공부를 했을 때 거기서 나눠주는 문제들이라던가 설명해주는 내용을 사실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웠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자고 숙제도 안 해오는데 항상 저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반이 내 반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원 측에 이제 반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학원에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 반에서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학원을 믿고 그냥 거기 학원에서 나눠주는 모든 문제들이랑 과제들을 모두 다 해갔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더니 이제 물리랑 화학에서 1등이라는 성적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좋은 멘토를 만나서 그 멘토가 말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는 게 제 슬럼프 극복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고등학생이 본인은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멘탈적인 케어를 하기엔 또 어리잖아요. 그런 나이에 3개월을 버티면서 그래 해보자 하고 다 풀었다는 준호 군도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좀 독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네, 재현 씨가 아까 슬럼프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줬었죠. 네. 근데 슬럼프 극복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었나요? 아니요, 지금 네.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네, 허락하겠습니다.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네네네. 일단은 전 사실 그 중고 대학생 그렇게 지금까지 9년 정도 이제 수학이란 한 학문을 파온 입장에서 네. 이제 그 9년이란 긴 기간 동안 슬럼프가 없었다고 하면은 네. 좀 거짓말할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좀 준비했던 시험이 끝나면 항상 슬럼프가 왔었는데요. 시험을 잘 보면 잘 본 대로 오고 시험을 못 보면 약간 시험을 못 본 대로 슬럼프가 왔었습니다. 잘 보면 어떤 슬럼프가 오나요? 잘 보면은 약간 어떤 시험이 하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는 뭘 할까라는 그런 상실감에 빠져서 좀 왔던 것 같고. 로스트한 느낌? 네네. 네네. 그리고 시험을 못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슬럼프가 오는 건 제대로 당연하니까. 오죠.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물론 어떤 약간 코앞에 있는 시험을 두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좀 장기적인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대학원을 가고 싶은지 혹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그런 걸 약간 장기적인 목표로 삼아서 공부를 하면은 그런 약간 사소한 슬럼프들을 좀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목표가 도움이 됐어요? 네네. 오, 철이 빨리 들어섰네요. 아니 사실 그 네. 극복 방법도 제가 약간 고등학교 후반부부터 대학교까지 온 거라서 네.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부 잘했던 학생분들도 슬럼프를 다 겪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러고 보니까 슬럼프를 한번 겪으면 다시 시작하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막 자신감도 없어지고 이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아직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부모님들이 코칭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가에 따라서 이 작은 1도의 차이가 몇 년 뒤 우리 아이들이 입시를 하는 그 순간에는 아주 많은 차이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름방학인데요. 사실 이렇게 학생들을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여름방학 너무 준비할 게 많아요. 일단 어떤 학원 알아봐야 되나, 스케줄 잘 짜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데 재영 씨부터 먼저 방학을 잘 보낼 수 있는 노하우 얘기해 주세요. 사실 그 초등학교, 중학교 방학은 너무 저희 한참 전 일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게 뭐 한참 전이에요. 이제 학교를 안 네. 다녀보니까 네네. 약간 제가 혼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네. 그게 당연하게 그냥 학원을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학원을 많이 다니면서 제가 그 지난 학기나 다음 학기에 몰랐던 개념들을 복습이나 예습을 하기도 하고 또한 한참 뒤의 개념들 선행을 하기도 하면서 방학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재현 씨는 그러면은 보통 선행을 몇 년 정도 앞서서? 저는 사실 초5까지는 선행을 하지 않았고 어머, 이거 너무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초5까지는 일단 그렇죠. 아이의 토양을 찬찬하게 아주 이렇게 단단하게 짚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주연 씨는 방학을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사실 중학교 진도까지는 선행을 한 번도 수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되게 수학이 제 아킬레스건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방학 때는 그 전 학기 복습이랑 다음 학기 예습을 하기 위해서 문제집을 엄청 많이 풀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사실 학교 다닐 때의 스케줄이랑 많이 비슷했던 것 같고 또 방학이니까 그래도 네. 좀 쉬고 가족 여행도 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엄청 많이 풀었다는 게 문제집을 한 권을 몇 번까지 풀어봤어요? 틀리는 문제가 없게 그냥 틀렸던 문제 계속 풀고 이렇게 해서 한 권을 끝냈던 것 같고 그 문제집에 틀린 문제가 안 남아있을 때까지 한 두세 번은 풀었던 것 같아요. 준호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과고, 서울대, 서울대학원까지 너무 흠이 없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방학을 보냈을까 싶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선행을 위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선행을 공부한 이유가 물론 1년 먼저 배우기 때문에 익숙하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사실 1학년 때 2학년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단답형 문제라던가 검토를 할 때 좀 더 실수를 안 할 수 있고 더 빠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선행을 좀 미리 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보통 요즘에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선행이라고 하면 3년 이상의 선행을 얘기하는데 준호 씨도 그럼 고등학교 때 선행을 했다면 고등학교 때 2, 3학년 걸 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 네. 저도 이제 경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 초등학교 5, 6학년 지나가면서 그때 처음 선행을 시작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빠르게 끝내고 네.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저희는 과고다 보니까 사실 대학교 거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미리 배워두면은 검토할 때 좀 요긴하게 활용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념이 서로 달랐네요. 저의 선행과 준호 씨의 선행이. 다시 한번 또 배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연 학생한테 궁금한 게 에이프릴 어학원에서 청담 어학원 마스터 레벨까지 다녔습니다. 근데 아까도 조금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다른 학원에 굳이 안 갔던 이유들이 있을까요?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일단 가장 좋았던 건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영어가 너무 즐거웠어요. 청담을 다니면서. 네. 왜냐하면 저한테 그 청담어학원은 그냥 학원 가서 그 같은 반 친구들이랑 영어로 떠들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그러다 오는 기분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제가 막 이렇게 영어로 서툴잖아요. 그래도 학생이니까 서툴게 네.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뭐 문법 하나하나로 태클을 건다거나 그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다가 올 수 있고 또 그 수업 시간에는 한국어를 쓰면 안 됐거든요. 영어만 네네. 써야 되는 규칙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영어가 체화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즐겁게 영어를 접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여기서 하나 조금 이렇게
하나 놓쳐줘도 될 게 그래도 청담 에이프릴 어학원과 청담 어학원을 다녔더니 애가 영어를 좋아하더라라는 이런 피드백이 있다라는 것도 마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 학생과 재현 학생 같은 경우는 과학고를 나왔고 주현 씨는 일반고를 나왔단 말이에요.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는 뭐 부모님의 계획도 있으셨겠지만 입시에 맞게끔 전략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을 그래도 다닌 학생으로서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준호 씨부터 한번 해줄까요? 지금 제가 가장 느끼는 과학고등학교의 장점은 제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그 누구보다도 똑똑한 친구들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창업할 생각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만약에 제가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코파운더를 구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고등학교 친구들부터 찾아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학생 때 느꼈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외우는 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잘 풀어내기만 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과학고등학교의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과학고등학교가 되게 특수한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특수한 집단 학생들과 사실 중학교 때부터 같이 공부를 해서 거의 대학교까지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10년 네. 동안 같이 지내거든요. 네네. 그럼 좀 사회에 나왔을 때 좀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좀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좌뇌형으로 계속 생각하고 말했는데 사회에 또 나왔더니 내 유머가 안 먹히네? 뭐 이런.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재현 씨도 같은 학교 후배인 셈이잖아요. 후배죠. 네. 학교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 대학 입시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그 다른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은 그 정시를 좀 기점으로 해서 그걸 기점으로 진도를 나가고 좀 정시에 그 초점을 맞춘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쨌든 영재고는 그 약간 대학 입시가 수시에 좀 초점을 맞춘 네. 거여서 이제 그 문제를 푸는 심층 면접을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기도 하고 이제 어쨌든 약간 정시를 안 봐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고등학교 내에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학교는 되게 신기한 게 그 절대평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절대평가이고 오. 이제 그 대학교처럼 어떤 그 GPA 같은 걸로 네. 점수를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저만 잘하면은 그러니까 특정 이상 점수를 넣으면 약간 A 뭐 A.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 주변에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고 저 혼자 잘하면은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다. 와.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문과 엄마라서 이 얘기는 또 정말 새롭고 아, 처음 듣는데 이거 괜찮은 제도인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주현 씨가 일반고를 나왔단 말이에요. 일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입시 측면에서 일반고의 가장 큰 장점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열심히 하면 그 안에서의 성적은 받을 수 있다인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공부를 진로로 삼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일반고에는 그런 친구들부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까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친구들과 사귈 수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상위권을 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또 단점은 모순적이게도 그렇게 높은 성적을 받아도 일반고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학교를 갈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가장 불안한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쨌든 이 3년 동안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오히려 일반고도 되게 수시 위주의 수업을 하시거든요. 내신 그 선생님들이 내신 시험에 더 집중을 하시지 정시 그 수능 공부를 그렇게 많이 챙겨주진 않으세요. 그래서 정시를 공부를 하게 된다면 고등학교 3학년 정도 올라가면 좀 요즘 잘 나오고 있는 인강이나 아니면 사교육의 힘을 사실 안 빌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중간에 했던 얘기들 중에서 친구들, 그러니까 그 다양한 친구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성적을 내기가 좋다라고 했는데 또 돌려 생각하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불안한 요소일 수도 있거든요. 어떨까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가 휩쓸리지 않는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신 있게 일반고도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그런 거에 휘둘린다라고 하면 특목고나 자사고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수학, 코딩 이 세 가지가 이제는 필수인 것처럼 됐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고는 했지만 저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과거란 말이에요. 초등 때 기억 잘 나시죠? 만약에 초등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아 내가 이때 이걸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때 이럴 걸. 지금 초등학생들 부모님들이 많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조언 해줄 수 있을까요? 준호 씨부터. 네. 요즘 일단은 이과 친구들 중에서 영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과 친구들에게 영어가 문과 친구들한테 영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국 사회나 뭐 한국 정치 이런 얘기는 있지만 한국 수학, 한국 물리 이런 건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공계에 있는 대부분의 과목들은 사실 한국에만 국한된 게 없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어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제가 초등학생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 영어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좀 더 노출이 많이 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네, 영어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한 가지 방법으로만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 선행학습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고력 교육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고력 공부를 하는 거는 어떤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강화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고력인데 오히려 하드웨어요? 네, 하드웨어를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선행학습을 하는 거는 그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좋지 않은 컴퓨터에 막 고사양 게임을 실행시키려고 하면 버벅이고 막 꺼지고 그러잖아요. 안 돌아가죠. 네. 네. 근데 하지만 좋은 컴퓨터에 설치를 하게 되면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죠. 그것처럼 이제 사고력으로 본인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강화하게 되면은 네. 지금 당장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뒤처져 보일지 몰라도 롱텀으로 봤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제가 처음에 잘못 알아들었는 것 같아요. 사고력 수학이 아니라 사고력을 키워주면 네네. 그게 하드웨어라는 얘기였던 거 맞죠? 네네. 와, 되게 좋은 얘기네요. 재현 씨도 어떤 초등생들에게 해줄 법한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아까 그 준호 형의 말에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 저도 지금 되게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왜냐면 어쨌든 유학을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뭔가 지속적으로 어떤 영어에 대한 환경에 노출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약간 영어 같은 경우는 저의 경우는 좀 금방 까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학의 경우는 사실 그 반복되는 문제를 계속 푸는 것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물론 내신 공부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굳이 내신이나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 전반적으로 약간 수학에 흥미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약간 수학에 흥미를 불어넣을 수 있는 교육이 어떤 건지 생각을 해봤을 때 사고력을 통해서 뭔가 어떤 개념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문제를 혼자서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수학적 흥미를 기를 수 있으면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게 재현 씨는 그러면 CMS 사고력 수학 다닐 때 네. 숙제를 엄마가 하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했습니까? 뭔가 그때 부모님의 터치는 없었던 것 같은데 뭔가 사실 약간 그 쌤들께서 숙제를 내두시는데 막 강제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개념들이 제가 사실
좀 처음 보는 개념도 많았기 때문에 되게 신기해서 혼자서 열심히 풀었던 것 같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네, 네, 친구였었던 것 같아요. 영어 얘기를 그 준호 씨도 재현 씨도 되게 많이 강조를 해주시니까 부모님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현 씨는 또 초등생들에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을까요? 저는 일단 어떤 과목이든 모든 공부에는 흥미를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히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도 싫은 걸 좀 참고 하는 힘이 생기는데 어리면 어릴수록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참고 그렇죠. 하는 게. 네. 그래서 그래서 그걸 좀 해소해 주려면 재미를 붙여주는 게 가장 좋고 그 재미를 붙여줄 때는 잘한다는 자신감을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틀리더라도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과목별로 또 얘기를 해보자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 자체가 습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막 단어 몇십 개씩 외우게 하고 막 문법 달달달달 외우게 하고 이러면 누구라도 싫거든요. 그건 어른이라도 싫은 거라서 그런 방법보다는 또 뭐 애니메이션도 보여주고 영화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뭐 책을 읽게 해준다거나 노래를 틀어준다거나 그런 흥미를 붙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한테 한국 그 국어 비문학 지문 같은 거를 해석하라고 시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많은 한국의 학생들이 회화도 못 하는데 영어 지문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거절하죠.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 학생들이 그게 너무 네.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 자체가 습득이 되면 나중에 문법 공부하고 단어 몇 개 외우는 건 되게 수월한 건데 그걸 처음부터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런 흥미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 뭔가 나중에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막 공식을 외우게 하고 너무 막 어려운 내용을 안 되는 걸 붙들게 하고 있는 것보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고력 수학 같은 걸 시킨다든지 해서 좀 놀이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흥미를 붙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학원이랑 잘 맞았네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수학, 코딩에 관한 이야기들, 거기에 따른 공부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 나 그래도 이 비법 좀 전수해주고 가려고 했는데 하는 것들 있으면 한 번씩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재현 씨부터. 저는 일단은 아까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수학에 흥미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예를 들면 수업을 할 때 약간 쌤께서 풀이를 해주시는데 그 전 시간에 놀지 않고 혼자서 문제를 푸는 그런 환경에 놓을 수 있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쉬는 시간에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은 아닌데 수업 시간 짧은 네네네. 텀 있잖아요. 아, 네. 그 사이에 친구들과 떠들지 않고 이제 화날 뻔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쉬는 시간은 놀아야죠. 네네네. 준호 씨. 네. 네. 아까 코딩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요. 네. 요즘 4차 산업 혁명이다 이런 얘기가 많으면서 이제 산업계에서도 코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코딩 공부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아직은 수능에 코딩의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국영수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은 코딩 공부를 할 시간이 나지 않거나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이전에 초등학교 때 좀 코딩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코딩 공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물론 저도 지금 되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함수를 구성해야 되고 이런 거를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크레버스에서도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궁금한 게 대치점에도 코딩 있죠? 갑자기 궁금했어요. 저희 둘째가 지금 급하거든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현 씨? 저는
지금까지 안 한 것 중에 얘기를 드리자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말을 너무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쉬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잠자는 것도 중요하고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 결국엔 다 그게 체력이고 그러니까 그런 정말 필요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간을 줄여서 공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깨어있는 시간에, 수업 시간에 정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또, 좀 추상적으로 이전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으라는 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쓰면서 외우는 게 잘 외워진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말하면서 하는 게 잘 외워진다고 하고 정말 각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자기가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 보면서 나는 그래도 쓰면서 하는 게 시간은 걸리더라도 한 번에 잘 외워지더라. 그런 거를 자기한테 맞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자기한테 맞는 거가 제일 효율 싸움이잖아요. 근데 효율 싸움에서 없애야 하는 게 또 있잖아요. 나쁜 습관 같은 거, 시간 낭비가 될 법한 나의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 초등 때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학생분들께 보여주기식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리니까 숙제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또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짜증나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면 답지를 그냥 베껴서 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충동이 생기는 것도 다 이해는 하는데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본인한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베껴서 한번 숙제를 거짓으로 해가고 나면 그 다음 진도가 이해가 안 가고 더 어렵고 그러면 그 다음 숙제는 더 하기 싫어지고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도움을 받는 게 낫지 그걸 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되려면 사실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도 얘가 뭐 문제를 너무 많이 틀렸다거나 아니면 그 할당량을 다 못 해왔을 때 일단 혼내고 보기보다는 좀 왜 여기서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좀 이해하고 그런 점들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모르는 게 있으면 꼭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무래도 학교나 학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한 분이 여러 명의 학생을 담당하다 보니까 각기 학생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내가 모르면 모른다는 걸 잘 표현을 해줘야 선생님들도 충분한 피드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때는 아니었고 중학생 때 이제 수업을 듣다가 렘마는 누구길래 이렇게 위대한 수학자라는 오일러랑 뭐 페르마보다도 이렇게 많은 정리를 증명했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반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다 웃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렘마가 이제 보조 정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였거든요. 네, 저도 그때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었지만은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항상 모르는 게 생기면 질문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학원 수업 대부분을 이해하고 집에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나중에는 그런 습관들이 이제 쌓여서 선생님 풀이가 틀렸다고도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설득시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 때는 모르는 게 사실 용서가 되는 때잖아요. 사실 맞아요. 이제 저희가 사회로 나오게 되면은 왜 모르냐고 타박을 받지만 학생 때는 모르면 질문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잘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좀 집안에서도 아이들이 본인의 의견을 내는 것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조성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학부모님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알고 지내던 친구 중에 가장 똑똑한 친구조차도 사실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걸 훨씬 좋아하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노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술 먹고 이런 걸 훨씬 좋아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부는 뭐 할만할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금 하고 싶은 걸 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일수록 학부모님들께서 좀 기다려 주시고 좀 적당한 휴식도 갖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얼마나 아이가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아이와 좀 얘기를 해서 뭐 30분을 쉬면 쉬고 공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정해 놓고
여기서 30분은 학부모님들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와 얘기해서 정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자기 통제력을 좀, 그러니까 30분 쉬고 본인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쪽으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준호 씨랑 주현 씨 얘기를 들으니까 어제 이어서 일부 세션하고 이어져서 지금 되게 막 오버랩돼서 되게 복습이 잘 되는 느낌이에요. 리사선 교수님이 메타인지 엄청 쉽게 설명해 주시고 가셨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 아는 척, 뭐 어렵지 않은 척 하는 것들을 벗으라고 그 얘기에 이어져서 너무 와닿는 것 같은데, 재현 씨 그래도 마지막으로 초등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 있을까요? 일단은 되게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아직 되게 많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참 이렇게 알면 알아갈수록 부모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알수록 더 입을 닫아야 되겠다 하는 반성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네, 노트 하시면서 보셨던 부모님도 계셨을 것 같고, 아이랑 시간 또 뭐 학원 안 가는 시간이어서 마침 됐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초등 상위권이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실패하는 이유, 그리고 영수코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아쉽지만 또 아직 끝난 건 아니거든요. 김형준 상무님께서 하실 말씀 있다고 하시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는 다음에 좋은 기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